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25억. 한남동 공간에 가면 공간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간입니다. 보다 처음 봅니다. 오로지 자신의 거처와 직무실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대통령을 익히 본 적이 없는데요.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한 달.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자신이 머물 관저와 직무실에 올인하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아, 강제 방송 출연도 있군요. 직무실을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관저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옮긴다고 몇 번을 반복해 바꾸고 또 바꾸더니 결국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최초 공간으로 이야기했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다며 외교부 장관 공간이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교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공간 입주 계획은 모두 백지화됐고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직무실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지옥 같은 아침 출근길을 대통령이 뚫고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직무실 이전이며 공간 마련일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서 외교장관 공간으로 설사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 국방부든 외교부든 누가 당선됐는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계속 이어져갖고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기본적인 정보 조직이잖아요. 국방부가 없을 수가 없고 외교부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건물이 자산이 어떤 위치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있냐 하는 것은 다 오랜 세월 축적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 공간이라는 건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각종 외교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만들어낸 외교적 자산 아닙니까? 수십 년간 축적된 국방자산이 있는 국방부대로 이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했던 거고, 이제 외교 공간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관저는 집무 공간도 아니고 일반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에요. 숙소예요, 숙소. 부부 숙소를 마련하려고 이제 국가 외교를 위해 마련한 자산을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난 잠은 여기서 하겠고 집무실은 여기서 하겠고 기존 오랜 세월 축적돼 왔던 그런 자산들을 옮기라는 거잖아요. 그냥 대안도 없이. 국방부도 무슨 대안이 있어 그랬습니까? 일단 나가라는 거지. 여기서 마찬가지일 거죠. 이게 다 청와대에서 하루도 잘 수 없다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당선자 고집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준비될 때까지 청와대를 잠시라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정말 급살이라도 맞는 모양입니다. 똥꼬집도 이런 똥꼬집은 없는 거죠. 소통 불가, 타협 불가, 절벽입니다. 앞으로 5년, 내 멋대로 묻지마 국정운영, 눈에 선합니다. 정권을 잡고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인 상권분립 헌정체제를 유린하는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망언이 모든 국민을 경악해 했는데요. 지금 그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던데요. 어떤 판단으로 입법 쿠데타로 규정을 했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도 헌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 쿠데타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 뭡니까 이게?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과거에 총칼로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권력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회 172석 절대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헌법의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죠.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박민석 특보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검수완박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아 행사하는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법률 제정과 개정권을 박탈하라는 것은 상권 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독재 검찰 공화국의 선포인데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특보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박 특보는 역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도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그는 취임 전이긴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국민 기본권을 깡그리 짓밟는 또 헌법을 팽개치는 입법이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추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건가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이라도 시키겠다는 건가요? 그 옛날 군부 독재 시절처럼 말입니까? 저들의 이런 사고 자체가 더 큰 문제인데요. 뭘 어쩌자는 겁니까? 박 특보는 특히 최강욱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이런 분들이 이 법을 주도하는 걸로 언론에서 봤다. 그런데 사실 지금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받는 분들로 안다라면서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사실 위헌이다라며 법을 만들려면 개헌을 해서 법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다 바꿔야 한다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에 차라리 경찰에게 영장을 청구한다고 규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헌법 아래 있는 법을 저렇게 정권이 끝나는 판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참 알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제는 하다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부의 입법권 박탈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갖는 기관을 누구 맘대로 그 권한을 박탈합니까? 당신들은 초법적인 존재인가요?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자들답습니다. 최대한의 이런 협의와 이런 것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 비교섭 단체 소속의 이런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은 그런 민영배 의원의 이런 주장들이 좀 설득력을 가질 타이밍도 올 수 있으니 그런 개인의 결단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찰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검찰 개혁법안 상임 및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민영배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 의원은 향후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법사위에 사보임됐던 민주당 출신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전날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향후 있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의원으로 나서기 위해 당적을 잠시 버리는 초강수를 둔 건데요. 그나마 양양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유출되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될 위기에 처했던 검찰 선진화법이 다시 정상 수순으로 정리된 겁니다. 한바탕은 양 의원에게 모두 당할 뻔한 거죠.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회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둔 건 양 의원의 돌발 행보 때문인데요. 양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반대 입장을 숨겨왔던 거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박 감별 기계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판인데요. 곳곳에 숨어 암약하는 수박들 천지입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의 경우 안전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논의할 수 있는데요. 안건조정위는 여당 3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목 중 1인은 비교섭 단체가 맡습니다. 민 의원은 양양자 의원을 대신해 비교섭 단체 몫인 야당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경우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법여권 4인과 국힘당 2인으로 구성되면서 법안을 언제든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협치요괴로 불리는 박병석 의장이라는 빌런이 딱 버티고 있고
필리버스터 등 온갖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또 무슨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검찰 공화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